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3부 13화 삼실의 묵기다 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일영이 몰래 숨겨둔 삼실을 사용해서 완달을 공격하는 장면으로 끝이 났는데요. 설마 이걸로 완달이 무너질까 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청사와 황사에 꽁꽁 묶인 완달이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제압당해버렸네요. 완달의 기물 중 가장 사기적인 성능이 아닐까 싶은데 흑룡을 잡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저 삼실이 아닐까 싶어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더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 진행된 내용 리뷰해보겠습니다. 몇 화 전에 일영이 부하들을 시켜서 뭔가 천 같은 걸 갖다 놓는 장면이 있었죠. 저는 이게 무슨 떡밥일까 고민하다가 혹시 일영이 복제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가 아닐까? 일영이 입었던 옷 같은 건가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려 용을 잡았다는 기물 중 하나인 삼실이었네요. 호형 3부에서 중요한 모티브가 된 설화는 만주족의 여진 정수입니다. 여기서는 완달과 여진이라는 젊은 부부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땅속에 큰 돌을 깨서 얻은 칠성 도끼와 여진이 몸에 지니고 다니던 삼실로 흑룡광에 살던 흑룡을 잡습니다. 그리고 용으로부터 사풍주를 빼앗았는데요. 이 내용이 그대로 호형 설정과 연결되는 거죠. 완달이 사용하는 칠성월, 흑룡이 지니고 있었다는 사풍주, 그리고 오늘은 여진이 사용했다는 삼실이 최종적으로 등장함으로써 이제 나올 만한 기물이 다 나왔습니다. 남은 것은 흑룡이 사용했다는 보물 정수주 뿐이네요. 요것도 흑룡이 입에 물고 있긴 했는데 나중에 아이템으로 등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삼실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삼실은 청사, 황사, 홍사 세 가지로 이루어진 기물인데요. 청사는 태산과 같은 힘으로 육신을 구속하고 황사는 술법의 힘을 구속하며 홍사는 자연과 연결된 힘을 구속한다고 합니다. 삼실을 강제로 끊는 순간 해당 능력에 큰 손상을 입는다고 해요. 예전에 호형 어디 댓글에서 홍사가 혹시 삼실의 일종 아니야? 라고 독자분이 예측하신 걸 봤는데 진짜로 그런 설정이어서 저도 깜짝 놀랐네요. 홍사는 2부에서부터 나왔으니까 다들 아실 텐데요. 자연의 힘과 연결된 존재는 홍사를 강제로 끊을 경우 그 결속이 끊어져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흰상과 연결된 일영이나 시라무렌 같은 존재들은 홍사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죠. 아마 버일러급 이상은 자연의 힘을 받은 존재들일 가능성이 큰데요. 홍사는 고위직을 압송할 때 꼭 필요한 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빠르나 추위 같은 일반 존재들에게는 홍사가 아무런 구속도 하지 못합니다. 완달에 따르면 삼실은 흑룡과 대결할 때 사용된 후 오염되었다고 하는데요. 여진 정수 설화처럼 호형에서도 흑룡을 잡은 결정적인 무기로 삼실이 사용된 듯 합니다. 3부 프롤로그에 이 장면을 또 안 보고 갈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독수리 탄 인물이 삼실을 휘날리면서 흑룡 주변을 맴돌고 있죠. 이 삼실 공격이 성공해서 흑룡을 꽁꽁 묶었기 때문에 육체, 술법, 자연의 힘을 모두 구속할 수 있었고 완달이 칠성월로 막타를 친 게 아닌가 싶어요. 완달이 모든 기물을 다 동원해서 2대1로 싸워야 겨우 제압했을 만큼 흑룡은 강력한 존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실은 흑룡에게 오염돼서 폐기됐지만 홍사는 예외적으로 복구된 것 같습니다. 흰산 일족은 후계 구도에서 실패한 왕자들을 영생이라는 명목으로 흰산의 에너지원으로 갖다 바치는데요. 이때 홍사로 몸을 칭칭 감싸는 대렴을 해야 하기에 특별히 큰 희생을 들여서 복구한 거고 청사와 황사는 완전히 폐기한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일영은 몇 달 전에 몰래 숨겨뒀던 삼실로 완달을 공격해서 결국은 꼼짝달싹 못하게 제압에 성공합니다. 완달은 삼실이 흑룡에게 오염된 것을 안 후에 즉시 일영에게서 기물을 빼앗고 폐기 처분한 것 같은데요. 일영은 빼앗긴 기물에 욕심이 남았는지 폐기된 삼실의 조직을 겨우 구해서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딘가에 수백 년 동안 몰래 감춰뒀던 거죠. 일영은 완달의 3년상을 거의 다 치른 상태에서도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삼실을 용상 뒤에 숨겨두는 치밀함을 보여줬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제치고 용상에 앉으면 제압해버리려고 준비한 거죠. 완달이 마음을 바꾸고 흰산에서 돌아온다던지 제3자가 흰산을 침공해서 용상을 빼앗는 상황까지 대비한 것 같은데요. 거의 다 왔다 몇 달만 참으면 돼 라고 했던 일영의 독백이 이제 이해가 갑니다. 완달이 흰산의 힘을 환원하고 소멸하기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영이 완달에게 한 말 중에 제가 무사히 후계자가 되었으니 우리 일족에게 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말도 있었죠. 이 말이 더 소름 돋습니다. 일영은 자기가 후계자가 되지 못했다면 완달이든 대흥이든 함화든 삼실로 기습해서 다 묶어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순순히 영생에 들 마음은 추호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영이 폐기된 삼실의 조직을 찾아서 복원했다는 것도 수상합니다. 기물을 다시 만들어냈다는 건데 이게 과연 일영의 능력으로 되는 일일까 의심이 되네요. 누군가 조력자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삼실의 원래 주인이자 일영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진이 도움을 준 게 아닐까 뇌피셜 펼쳐보겠습니다. 허약하게 태어나서 첫째와 셋째에게 무시당하는 둘째가 보기 가여워서 폐기된 기물을 재생시키는
데 도움을 준 게 아닐까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봤습니다. 완달에 따르면 삼실은 흑룡에게 오염된 후로 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위험한 기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3가지 실을 한꺼번에 쓰게 되면 흑룡의 위독한 기운이 뻗쳐서 쓰는 자도 큰 타격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일영은 이미 삼실에 중독돼서 심성이 악독해졌다던가 명이 줄었다던가 뭔가 크게 위해를 받았다고 봐야 될 듯합니다. 삼실은 원래 일영이 쓰던 기물이었으니까요. 뇌피셜을 조금 더 굴려보자면 어쩌면 아린의 탄생에 있어서 흑룡에게 오염된 삼실이 어떤 작용을 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영은 아린이 기가 비정상적으로 강한 놈이라고 했고 가끔씩 발작하는 것도 곁에서 지켜본 듯한데요. 일영의 복제로 만든 오손인데 일영을 뛰어넘는 거대한 기를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늘 궁금했었습니다. 혹시 일영 몸속에 있던 흑룡의 위독한 기운이 복제체 아린을 만들면서 그대로 옮겨오게 됐고 이것이 흰막이 아린을 탄생시킨 근본 힘이 아니었을까요? 만약 이게 맞다면 아린 곁에 어째서 무두리사부가 있는 것인지 유독 아린의 기운만 왜 사악하다고 비유되는 것인지 나름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두리사부는 아린 몸속의 흑룡의 기운을 컨트롤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존재이고 아린의 기가 그토록 사악한 이유 또한 흑룡의 기운 때문이 아닐까 다소 밑도 끝도 없는 추측이지만 재미로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영은 나는 아바이처럼 하늘에 얽매여 살지 않겠다라고 완달에게 선언합니다. 4대째 이어져 내려오던 흰산 일족의 사명이 후손들로 내려올수록 점점 옅어지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후계 경쟁에서 밀리면 죽음보다 더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흰산의 후계자가 된다 한들 언젠가는 가진 힘을 모두 환원하고 하루아침에 먼지가 되어 사라져야 되는 상황을 어느 후손인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신의 힘을 계승해서 지킨다느니 하늘의 출현을 기다린다느니 그런 목적은 후대로 갈수록 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어 보여요. 여차하면 하늘까지 처단하겠다는 일영의 말에 완달은 매우 분노합니다. 칠성월과 사풍주를 소환해서 공격하려 하는데 이미 두 기물은 삼실에 꽁꽁 묶여 있었죠. 물리적인 힘과 술법력을 동시에 갖춘 칠성월은 청사와 황사로 골고루 묶여 있고 사풍주는 황사로 묶여 있어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오히려 황사에 묶인 채로 술법을 쓰려 한 완달만 추가적인 데미지를 입게 되었죠. 근데 삼실이 아무리 흑룡의 오염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너무 센 거 아닌가 싶어요. 완달과 칠성월, 사풍주가 아무 힘도 못 쓰고 묶여버린다는 게 이 삼실이야말로 지상 최강의 기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완달은 크게 저항하지 못하고 제압돼버린 모습입니다. 일영이 완달을 홍사로 대령하려던 그때 어디선가 양백이 나타나더니 이를 방해합니다. 그리고는 염동력을 사용해서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일영에게 던지는데요. 그 틈을 이용해서 완달을 묶은 청사와 황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영이 청사 한 가닥을 양백의 오른팔에 감았고 양백이 억지로 끊으려고 하자 청사는 태산 같은 힘으로 그의 오른팔을 땅에 쳐박아 버립니다. 청사는 육신의 힘을 구속하기 때문에 양백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는데요. 일영은 압카의 행방을 찾아야 했는데 마침 잘 됐다며 양백을 겁박해서 그동안의 일들을 캐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육신이 구속된 와중에도 양백은 꿋꿋했죠. 그는 일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동등하다. 격차는 의미가 없어. 저는 처음에 이 대사를 보고 무슨 의미일까 싶었는데 이번 화 베댓에서 해설을 해주셨어요. 하늘 압카 앞에서 일영 너와 나의 힘 차이 정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너와 나는 동등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압카는 강하고 존재 자체가 다르다. 압카가 만들어갈 세상에서 너와 나는 동등한 존재다. 뭐 이 정도의 뜻으로 보여요. 양백은 자기가 차고 있던 염주를 일영에게 던지는데요. 염주가 순식간에 커지더니 일영의 몸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일영은 염주 공격에 고통을 느낀다기보다는 양백의 반항에 짜증이 난 모습인데요. 일영이 양백을 돌아본 순간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양백이 청사에 구속된 오른팔을 스스로 잘라버리고 왼팔로 일영을 가격하려는 모습이었죠. 저 염주도 마치 삼실처럼 강제로 끊었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 걸까요? 양백이 목숨 걸고 시도하는 걸로 봐선 뭔가 의미심장한 공격이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한편 초량은 일영이 완달을 제압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완달의 침실을 기습합니다. 완달이 데려온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대체 누군지 확인하고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라면 처단하려는 것이겠죠. 보초병들은 초량의 병력들에게 거의 전멸한 상황인데 안에서는 어린 압카가 거대한 백호 형상을 배경으로 운기조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팀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완달이 기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준 것 같아요. 만약에 기를 다스리지 못했다면 저 침대도 다 발자국 내고 부셔버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제가 예전에는 댓글 리뷰를 했는데 최근에는 영상이 길어져서 잘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밌었다고 해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 영상부터는 간략하게나마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주 댓글을 보면 눈에 띄는 내용이 있죠. 압카가 예루리인 것 같다 하는 내용이 절반 이상이더라고요.
압카가 예루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흰산이 힘을 주지 않는 것이고, 하다못해 허약한 일영에게 힘을 강제로 주입할 정도로 흰산이 압카를 노골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팽에 따르면 압카가 힘을 받지 못하면 자칫 흰산을 파괴해버릴지도 모른다는데, 그것도 압카가 예루리라서 그런 거라는 의견이죠. 저도 상당히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압카는 태어날 때부터 완달이 먼 우주에서 강력한 기운을 느꼈을 만큼 예언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달은 압카를 하늘이라고 굳게 믿었고, 심지어 압카 자신조차 그렇게 믿고 있는 듯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날의 계시가 하늘의 탄생이 아니라 예루리의 부활을 알리는 계시였다면 어떨까요? 완달의 착각 때문에 흰산 일족은 후계 구도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고 흰산의 힘을 전승하는 데 실패하게 될 겁니다. 진짜 하늘이 아직 나타나기도 전에 예루리 압카에 의해 흰산의 힘을 빼앗기거나 혹은 파괴당하게 될 테니까요. 압카가 본색을 드러내고 흰산을 파괴하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하늘이 짜잔하고 나타나서 흰산의 힘을 받고 압카를 처단하는 스토리로 간다면 나름 반전 요소도 있고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압카는 적어도 예루리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만약 압카가 정말 예루리의 부활이라면 완달 정도의 인물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고 흰산은 압카의 출입조차 금지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흰산은 압카의 출입을 지금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고 다만 힘을 내어주지 않고 있을 뿐이죠. 무팽은 이제 아린이 없으니 흰산이 압카를 받아들이겠지 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흰산이 압카에게 힘을 주지 않는 이유는 압카가 예루리라서가 아니라 아린이 아직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2부 마지막에 봤던 것처럼 아린의 혼은 아랑사 몸속에 숨어 있었고, 아랑사는 까치목골에서 구다국으로 온 뒤로는 계속 흰산의 영역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흰산은 아랑사 몸속에 아린의 혼을 느꼈을 것이고, 그 때문인지 가끔씩 아랑사가 위험에 처하거나 울어제끼면 여기 반응해서 우웅 공명하는 모습도 자주 나왔었죠. 비록 육신은 없지만 흰산은 아린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압카가 흰산을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예루리여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의 거친 성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화에서 압카가 초량의 습격을 받을 때 분노 조절을 못하는 듯 어미가 진정시키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성체가 되면서 인성도 깊어졌겠으나 타고난 성정이라는 건 쉽게 변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부에서 흰눈썹이 허리가 끊긴 일에 책임을 물어서 폭군처럼 수많은 관련자를 처형한 사례도 있었죠. 일영이 지난 화에서 완달에게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성정이 없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라고도 했는데, 아무리 어려도 일족의 후계자라면 기본 성정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보면 압카는 확실히 성정에 문제가 있는 인물인데 왠지 하늘이 아닐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적어도 예루리는 아닐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압카보다는 추이가 더 예루리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지금까지의 큰 스토리 줄기로 볼 때 추이는 언제나 흰산 측 인물들과 대적하고 싸워왔습니다. 아린에게 죽음을 당했지만 부활해서 항마전에 참전했고, 아린의 명을 받은 괴물 무카와 싸웠고, 이후에는 이령과 피 터지게 싸웠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듯 추이는 아부카 허허의 힘을 전승한다는 흰산 일족과 계속 대결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귀신굴에 들어갔을 당시 귀신의 왕들이 추이를 살려서 돌려보냈다는 사실도 의미심장합니다. 귀신의 왕들은 압카를 보고서는 꽁무니 빼고 도망갔다는데 추이는 우호적으로 보고 살려보낸 거죠. 또한 일영이 추이의 혼을 흡수하려고 할 때 뭔가 거대한 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도 한 적이 있고요. 이처럼 뭔가 떡밥이 계속 던져지고 있기 때문에 지옥의 심연에 숨어있던 예루리가 추이의 몸을 빌어서 부활한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예루리가 압카냐 추이냐 제3의 인물이냐 혹은 작품에서 부활할 것이냐 말 것이냐 등이 밝혀지려면 아직 멀었을 듯 합니다. 각자 이런저런 추측해보시면서 재밌게 작품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구독자가 많아진 뒤로는 혹시라도 작품에 영향이 갈까봐 근거 없는 추측과 상상은 자제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기회가 되면 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는 주말에 일이 좀 있어서 업로드가 늦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주말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